한화 디펜스는 자사가 개발한 미래형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운하성 시제품을 호주에서 처음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한화 디펜스 호주법인은 호주 멜버른에서 레드백 장갑차를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이날 행사는 오는 2월부터 시작되는 호주 육군 시험 평가에 앞서 열렸다. 행사에는 호주법인 관계자들을 비롯해 빅토리아 주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협력사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호주에서 서식하는 붉은 등 독거미 이름을 딴 레드백은 2019년 9월 호주 랜드 403단계 사업의 최종 2개 후보 장비로 선정됐으며 이후 호주 정부와 시험 평가에 사용될 시제품 3대를 생산 및 납품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화 디펜스에 따르면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요구 성능에 맞춰 설계, 개발된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로 한화 디펜스의 기동, 화력 체계 개발 역량과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등의 방산 기술이 접목됐다. 특히 방부력과 기동성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며 차량 하부 공간을 차지하던 토션바 형식의 완총 장비 대신 암내장식 유기압 현수 장치를 사용하면서 생긴 여유 공간에 특수 설계된 폭발 충격완화 장치를 추가로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 전투기에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도 탑재돼 차량 내부에서 특수 헬멧을 쓰면 고글 화면을 통해 전차 외부 360도 전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 헬멧 전시 기능,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사전에 포착해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기술 등이 적용됐다. 호주 육군은 올해 하반기까지 레드백과 경쟁사 제품의 차량 성능, 방어, 화력, 운용자 평가, 정비 및 수송 시험 평가를 진행한 후 2022년 상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랜드 403단계 사업의 획득 비용과 훈련 등 각종 지원체계 확보, 시설 건설 등의 명목으로 14조에서 20조 원의 예산을 배정해둔 상태다. 이번 출정식에서는 한화와 빅토리아 주간 현지 생산 시설 건립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손재일 한화 디펜스 대표이사는 레드백은 지난 40여 년간 쌓아온 한화 디펜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동급 최강의 미래형 보병 전투 장갑차라며 현지 시험 평가에서 압도적인 기술과 성능을 입증해 K-방산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호주 사업 최종 경쟁에서 승전보를 전해올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2. K-21 장갑차의 레드백 젊은 피로 수혈 연말 한국에 온다. 제2차 세계대전의 활약한 전투기 가운데 미국의 P-51 머스탱을 최고라 꼽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1942년 1월 P-51A형이 처음 실전에 투입됐을 땐 머스탱은 기대 이하의 전투기였다. 미국제 앨리슨 엔진이 문제였다. 고도 4,000m만 올라가면 힘이 달렸다. 결국 전투기가 아닌 지상 공격기로 쓰였다. 하지만 머스탱은 그해 11월 거듭 태어났다. 엔진을 영국제 멀린으로 바꾼 P-51B와 P-51C가 나오면서 머스탱은 독수리처럼 날쌔고 매서워졌다. 그리고 바로 나치 독일 공군 전문 사냥꾼으로 이름을 떨쳤다. 머스탱은 6.25 전쟁 땐 한국 공군의 첫 전투기로 용맹을 떨쳤다. 머스탱과 같이 처음엔 평범했지만 개량을 거치면서 명품으로 탈바꿈한 무기들이 제법 있다. 한국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 차량인 K-21도 머스탱의 길을 걸을 기회가 생겼다. 2차 양산 사업이 곧 시작하면서다. 호주 맞춤형 레드백, 한국군 도입 가능성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합참에서 100대 이상의 K-21 추가 소요가 결정됐다. 현재 소요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며 관련 예산을 타내면 2024년부터 육군은 새 K-21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익명을 요구하는 정부 소식통은 육군 제7기동군단에 K-21을 더 배치한다며 북한의 탱크는 이제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유사시 안정화 작전에선 K-21이 K2 탱크보다 유용한 전력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07년 개발이 끝난 K-21은 승무원 3명과 완전 무장한 보병 9명을 태울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70km이며 외부 도움 없이 물에 떠 시속 6km로 나아갈 수 있다. 40mm 기관포와 7.62mm 기관총을 달고 앞으로는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다. 준수한 성능이다.
그러나 K-21이 나온 뒤 전쟁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2차 양산 K-21에 레드백의 젊은 피를 수혈하자는 여론이 군 안팎에서 일고 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구체적인 기종 선정 때 기존 K-21 초과 주문이 아닌 레드백 선택도 고려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레드백은 한화 디펜스가 호주 육군의 랜드 403단계 사업에 내놓은 도전작이다. 랜드 403단계 사업의 목적은 180억에서 270억 호주 달러를 들여 호주 육군의 궤도형 보병 전투 차량 450대를 사는 것이다. 맞상대는 독일 방산 기업인 라인 메탈 디펜스 야링스 KF-41이다. 현재 호주 현지에서 레드백과 KF-41의 성능, 방어, 화력 등을 평가하고 있다. 10월 평가를 모두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호주에 사는 불경등도 범위를 뜻하는 레드백의 원형은 K-21이다. K-21을 호주인의 체형을 고려해 크기를 키웠고 K-9 자주포의 파워팩을 가져왔다. 군 관계자는 K-21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레드백을 만들 수 있었다며 두 장갑차는 DNA가 같다고 말했다. 같으면서 다르다. 레드백 원조는 K-21 같은 DNA의 형제 사이지만 K-21과 레드백은 차이도 크다. 그래도 K-21에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레드백의 신기술이 여럿 있다. 이를 더하면 K-21은 활용 점정의 금상첨화다. 우선 능동방어 시스템인 아이언 피스트다. 과거 탱크나 장갑차는 미사일과 같은 적의 대전차 화기를 만나면 피해야만 했다. 그러다 미사일을 탐지하면 연막탄을 자동으로 발사하거나 전자장비로 미사일의 센서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기술이 나왔다. 최근 대응탄을 발사해 대전차 무기를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기술로 발전했다. 레드백엔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능동 이상 배열레이더로 포착한 뒤 이를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가 갖춰졌다.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적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식대로다. 지휘관이 장갑차 내부에서 특수 헬멧으로 밖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도 있다. 장갑차 내부 승무원은 밖을 볼 수 없다. 조준경과 잠망경이 외부를 관측하는 도구인데 시야가 아주 좁다. 그런데 아이언 비전은 장갑차 밖의 영상을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에 뿌려준다. 고개만 휙휙 돌리면 마치 투명 장갑차 너머 외부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 아이언 피스트와 아이언 비전은 이스라엘 기술이다. 레드백의 궤도는 철이 아닌 복합 소재 고무궤도다. 고무와 내열성 강화 합성 섬유, 철선으로 만들어졌다. CRT는 철제 궤도와 비교하면 주행 소음이 적고 기동 성능이 높아진다. 내구성도 더 늘어난다. 철제 궤도보다 50% 이상 가볍기 때문에 연료를 아낄 수 있는 검도입니다. 한화 디펜스 관계자는 레드백의 아이언 피스트, 아이언 비전, CRT는 예산만 주어진다면 K-21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택과 집중 K-21 고질병 고치고 장병 살려야 2차 양산 때 K-21의 고질병을 고치자는 의견도 있다. 바로 도하 성능이다. K-21은 양쪽에 특수 에어백을 달았다. 강을 만나면 에어백에 공기를 붙어 넣어 물에 장갑차를 띄운다. 산을 끼고 흐르는 강이 많은 한국의 지형을 고려한 성능이다. 유사시 기동군단이 올라갈 북한은 다리가 많지 않고 탱크나 장갑차의 무게도 견딜지 불분명하다. 그래서 도하장비 없이도 K-21이 강을 건너야만 한다고 육군지휘부가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도하 성능을 설계에 반영하려면 장갑차의 무게를 줄여야만 했다. 25톤의 K-21이 다른 IFV보다 가볍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다. 반면 레드백은 도하 성능이 없다. 대신 두툼한 장갑을 여유롭게 둘렀다. 또 2009년 12월과 2010년 7월 K-21은 도하 도중 침수 사고가 일어났다. 안타깝게 순직자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하는 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 도하를 할 만큼 깊은 강은 많지 않다. 육군은 순식간에 다리를 놓는 자주도하 장비를 도입하려고 한다. 군사 전문 자유기고가인 최현호 씨는 세계적으로 기갑 차량의 중장갑, 중무장화가 대세라며
또한 성능은 K21이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 호주군 모두 만족하는 시범 운영 K21에 레드백의 피를 수혈하기에 앞서 육군이 레드백을 직접 운용해 볼 수 있다. 호주에서 평가를 마친 레드백 2대가 올 연말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 레드백 시제품을 국내로 가져오면 육군이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니면 시범 운용 레드백 2대를 주문할 수 있다. 호주에서 가져오건 새로 주문하건 꼭 먹고 알 먹기다. 육군이 레드백 2대를 굴려보면서 K21 양산 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또 레드백의 호주 수출에 도움이 된다. 방위사업청은 수출용 무기체계 군시범 운영 제도를 운영한다. 기업이 수출하려고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이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운용 실적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부터 이미 6년 장갑차, 4륜 장갑차, 총기류 등이 군에서 시범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미 배치된 K21도 레드백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2023년부터 K21을 야전에서 공장으로 가져온 뒤 점검하고 성능을 높이는 창정비가 이루어진다. 이때 성능을 레드백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신형 레드백 단가는 40억 원 수준인 K21보다 꽤 비싼 편이다. 창정비 비용도 20억 원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10년 후 K21을 현재 레드백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이번에 바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레드백은 방어력에선 K21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저출산 시대 병사의 생명을 지키는 예산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됐다. 정부와 군 당국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으면 한다.